새벽 종이 울렸다. 땡, 땡, 땡. 진무성은 이미 깨어 있었다.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긴장으로 팽팽했다. 오늘부터 훈련이 시작된다. 그리고 옆 한강을 만난다. 문이 열렸다. 간수가 들어왔다. 나와라. 장모님께서 부르신다. 진무성은 일어섰다. 사슬이 풀렸다.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손목에는 여전히 가벼운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진무성은 신경 쓰지 않았다. 도망칠 생각이 없었으니까. 장문인의 집무실. 추월담이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진무성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장문인님, 진무성 왔습니다. 추월담이 천천히 돌아섰다. 밤새 고민했는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다. 일어나라. 예. 추월담이 책상 위에 두루마리를 집어들었다. 내게 줄 첫 번째 임무다. 진무성은 두루마리를 받아들었다. 펼쳐보니 지도와 함께 글이 적혀 있었다. 청운마을. 여기서 남쪽으로 3일 거리다. 추월담이 설명했다.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최근 이상한 소문이 들린다. 이상한 소문이라면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 한 달 사이에 5명. 진무성의 눈빛이 변했다. 혈마신교입니까?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 추월담이 진무성을 바라봤다. 내 임무는 그 마을을 지키는 것이다. 실종 사건을 막고 만약 혈마신교가 관련되어 있다면 저지해라. 진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추월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에는 혼자 가야 한다. 진무성은 고개를 들었다. 혼자요? 그래. 지원도 없고 감시도 없다. 추월담이 책상에 기대었다. 이것은 임무이자 시험이다. 내가 정말로 변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추월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다. 진무성은 이해했다. 도망칠 수도 있고 혈마신교와 합류할 수도 있는 상황.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진심을 증명한다. 기한은 1달. 추월담이 말했다. 1달 안에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와라.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추월담은 말을 잇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배신자로 간주하겠다는 것.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진무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추월담은 잠시 진무성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거라. 그리고 추월담이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창이었다. 새 창. 이것을 가져가라. 내 무기가 필요할 것이다. 진무성은 창을 받아들었다. 손에 익숙한 무게. 하지만 새로운 느낌. 이것은 혈마신교의 창이 아니었다. 점창파의 창이었다. 감사합니다. 장문인님. 고맙다는 말은 돌아와서 해라. 추월담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살아서. 진무성이 집무실을 나오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옆 한강이었다. 무성아. 옆 한강이 어색하게 웃었다. 한강아. 진무성도 어색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방을 쓰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걷자. 옆 한강이 먼저 걸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외문 뒤편의 연못으로 향했다. 진무성이 자주 찾던 곳. 연못가에 도착했다. 아침 햇살이 수면에 반짝였다. 옆 한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진무성은 옆 한강을 바라봤다.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옆 한강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내가 혈마신교 스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난 무서웠어. 당연해. 나도 무서우니까. 진무성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넌 날 구해줬어. 마교도한테 죽을 뻔했을 때. 옆 한강이 진무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진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넌 진무성이야. 내 친구. 옆 한강이 손을 내밀었다. 혈이 후보생 13번이 아니라. 진무성은 그 손을 바라봤다. 떨리는 손이었다. 옆 한강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손을 내밀고 있었다. 진무성은 그 손을 잡았다. 고마워, 한강아.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임무 간다며? 옆 한강이 물었다. 청운마을로. 어떻게 알았어? 설 장로님한테 들었어. 혼자 간다고. 진무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옆 한강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꼭 돌아와. 약속해. 약속할게. 옆 한강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주머니였다. 이거. 뭔데? 약초야. 상처 치료용. 내가 직접 준비했어. 진무성은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정성이 느껴졌다. 고마워. 그리고 이것도. 옆 한강이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호각이었다. 이건 비상용이야. 이걸 불면 최소 심리 안에서는 들려. 만약 정말 위험하면 불어. 내가 달려갈게. 진무성은 옆 한강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혼자 가지만 혼자가 아니야. 옆 한강이 진무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항상 내 편이야. 나랑 설 장로님이라. 아마 다른 사람들도. 진무성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럼 난 운이 좋은 거네. 당연하지. 날 친구로 둔 건 엄청난 행운이야. 옆 한강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진무성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점심 무렵. 진무성은 짐을 꾸려 점창파를 떠났다. 정문에서 설무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어? 예. 설무영이 진무성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손목에 족쇄를 풀었다. 이젠 필요 없어. 하지만 장모님께서 허락하셨어. 넌 이제 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거야. 죄인이 아니라. 진무성은 풀린 손목을 만졌다. 가벼웠다. 자유로웠다. 조심해서 다녀와. 설무영이 말했다. 그리고 기억해. 내가 거기서 하는 모든 선택이 널 정의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설무영이 진무성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잠시 눈을 감더니 무언가 중얼거렸다. 진무성은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내공을 조금 나눠줬어. 여정에 도움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설무영이 손을 거두며 미소 지었다. 그럼 잘 다녀와. 우리 제자. 우리 제자. 그 말이 진무성의 가슴을 울렸다. 자신을 제자로 인정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다. 진무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점창파의 정문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설무영과 옆 한강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진무성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청운마을을 향해 3일간의 여정. 산길을 걸었다. 숲을 지났다. 강을 건넜다.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옆 한강이 준 물건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밤에는 야영을 했다. 모닥불을 피우고 간단한 식사를 했다. 그리고 별을 바라봤다. 별이 많았다. 점창파에서 볼 때보다 훨씬 많았다. 하늘이 가득했다. 진무성은 생각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이진호일까? 장수민일까? 한재욱일까? 그들도 지금 날 보고 있을까?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진무성은 눈을 감았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죽은 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3일째 저녁. 청운 마을이 보였다. 작은 마을이었다. 집이 20채 정도.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진무성은 마을 입구에 멈췄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너무 조용했다. 저녁 무렵인데 사람들의 활동이 보이지 않았다. 연기도 거의 나지 않았다. 마치 죽은 마을 같았다. 진무성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다. 창을 단단히 쥐었다. 첫 번째 집에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누구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다.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진무성은 문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흔적은 있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있었다. 이미 썩어가고 있었다. 마치 식사 중에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다. 진무성은 등골이 오싹했다. 다른 집들도 확인했다. 모두 비슷했다. 사람은 없고 흔적만 남아 있었다. 이건 혈마 신교의 수법이야. 진무성은 알고 있었다. 마을을 통째로 습격해 사람들을 납치하는 것. 혈마 신교가 자주 쓰는 방법이었다. 제물로 쓰거나 노예로 팔거나 아니면 생각하기 싫었다. 마을 중앙에 우물이 있었다. 진무성은 우물가에 섰다. 물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물에 무언가 비쳤다. 시신이었다. 우물 안에 시신이 있었다. 진무성은 재빨리 두레박으로 시신을 끌어올렸다. 한 중년 남성이었다. 이미 죽은 지 며칠은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외상이 없었다. 피도 없었다. 마치 그냥 죽은 것 같았다. 독. 진무성은 시신을 자세히 살펴봤다. 입술이 검게 변해 있었다. 독이 맞았다. 그때였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진무성은 재빨리 창을 들고 돌아섰다. 한 노파가 서 있었다.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파. 그녀는 진무성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점창파에서 온 진무성입니다. 이 마을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러. 점창파. 노파의 얼굴이 밝아졌다. 오, 하늘이시여, 드디어 도움이 왔구나. 노파가 진무성에게 달려왔다. 진무성의 손을 붙잡았다. 도와주세요. 제발. 진정하십시오. 무슨 일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노파가 울먹였다.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누군가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마을에 남은 사람은 저뿐이에요. 저만. 진무성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을 사람 전부가 사라졌다는 것인가?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그저 밤이 되면 저 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노파가 북쪽 산을 가리켰다. 깊고 어두운 산. 그리고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보여요. 밤에. 검은 옷. 혈마신교. 진무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할머니,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숨으십시오.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젊은이. 그들은 괴물이에요. 노파가 떠났다. 진무성은 혼자 남았다. 북쪽 산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곧 어둠이 내릴 것이다. 오늘 밤 결판을 내야겠어. 진무성은 창을 쥐었다. 몸에 긴장이 돌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이것이 자신의 임무였다. 사람들을 지키는 것. 혈마신교와 싸우는 것. 나는 진무성이다.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더 이상 13번이 아니다. 밤이 됐다. 진무성은 마을 외곽에 숨어 있었다. 산 쪽을 주시하며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밝은 달빛이 마을을 비췄다. 시간이 흘렀다. 하나, 둘, 셋.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였다. 산에서 움직임이 보였다.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내려오고 있었다. 검은 옷. 혈마신교였다. 진무성은 숨을 죽였다. 그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다. 5명이었다. 그들은 집들을 확인했다. 이미 텅 비었군. 한 명이 말했다. 예정보다 빨리 끝났어. 그럼 마지막 한 명만 처리하면 되겠네. 노파 말이지. 쉽지. 그들이 웃었다. 진무성의 주먹이 쥐어졌다. 마교도들이 노파가 숨은 집을 향했다. 진무성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뛰쳐나갔다. 멈춰라. 마교도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누구냐? 진무성이 창을 겨눴다. 점창파 제자 진무성이다. 마교도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점창파, 여기까지. 한 명이 진무성을 자세히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잠깐. 너. 설마. 그는 진무성을 알아봤다. 혈이 후보생 13번. 진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크크크.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마교도가 웃었다. 배신자 13번이 점창파에 있다는. 다른 마교도들도 진무성을 애워쌌다. 효주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마침 잘 만났군. 가만 보자. 너 혼자냐? 지원도 없고? 크크크. 이건 호기야. 5명의 마교도가 무기를 뽑았다. 검, 도, 채찍. 진무성은 창을 돌렸다. 호흡을 가다듬었다. 5명. 할 수 있어. 마교도 하나가 신호를 보냈다. 일제히 공격이 시작됐다. 진무성의 창이 움직였다. 첫 번째 검을 쳐냈다. 두 번째 돌을 피했다. 채찍이 날아왔다. 창으로 감아 잡아당겼다. 채찍을 든 마교도가 비틀거렸다. 진무성의 창이 그의 어깨를 베었다. 이각. 첫 번째 정 무력화. 하지만 나머지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진무성은 연속으로 창을 휘둘렀다. 점창법과 혈창법이 뒤섞였다. 정도와 사도가 융합됐다. 새로운 창법이 펼쳐졌다. 마교도들이 놀랐다. 이 창법은 혈창법인데 아닌데. 진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 싸웠다. 두 번째 마교도의 다리를 찔렀다. 쓰러졌다. 세 번째 마교도의 검을 튕겨냈다. 반격으로 가슴을 가격했다. 남은 것은 둘. 하지만 그들은 쉽지 않았다. 고수였다. 13번. 내가 아무리 강해져도 우린 내 형제였다. 한 명이 소리쳤다. 내 습관을 다 알아. 그들의 공격이 날카로워졌다. 진무성의 빈틈을 정확히 노렸다. 진무성이 밀리기 시작했다. 상처가 늘어났다. 팔에, 다리에. 안 돼. 이대로는. 그때 머릿속에 13번의 기억이 떠올랐다. 훈련장에서 배운 살수. 혈창법 최종 5위. 쓰면 쉽게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설무영의 말이 떠올랐다. 승화시키는 거지. 살인의 창법을 수호의 창법으로. 진무성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더 이상 13번이 아니야. 진무성은 창을 내려놓지 않았다. 대신 다르게 잡았다.
창에 길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결창법의 살기가 아니라 점창법의 정기를. 창 끝에서 푸른 빛이 일었다. 점창신공. 마교도들이 놀랐다. 진무성이 눈을 떴다. 창혼일격. 푸른 창기가 폭발했다. 마교도 둘을 날려버렸다. 그들은 땅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살아는 있었다. 하지만 싸울 수 없었다. 진무성은 헐떡였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처음 쓰는 기술이었다. 무리했다. 하지만 해냈다. 결창법을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진무성은 무릎을 꿇었다. 창에 몸을 기댔다. 젊은이. 노파가 달려왔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하시고요? 예, 덕분에. 진무성은 마교도들을 바라봤다. 5명 모두 제압했다. 죽이지 않았다. 진문이 필요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노파가 말했다. 예. 내일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였다. 산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짜, 짜, 짜. 누군가 박수를 치며 내려오고 있었다. 진무성은 재빨리 창을 들었다. 노파를 뒤로 물렸다. 인형이 나타났다. 달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다. 여성이었다. 20대 초반.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이지만 차가운 눈빛. 진무성은 그녀를 알고 있었다. 100년. 100년이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13번. 진무성의 몸이 굳었다. 과거의 동료. 함께 훈련받았던. 그리고 유일하게 생존한 여성 혈이. 왜? 넌 왜 여기 있어? 너를 보러 왔지. 뭐? 100년이 천천히 다가왔다. 소문 들었어. 내가 점창파 편에 섰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우리 13번이 배신하다니. 난 배신하지 않았어. 애초에 혈마신교는 내 편이 아니었어. 그래. 100년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데 넌 여기 왜 있어? 혼자서. 진무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임무, 시험. 100년이 비웃었다. 점창파가 널 믿는지 시험하는 거겠지. 혼자 보내서. 100년이 멈췄다. 진무성에게서 오보거리. 그렇다면 이건 완벽한 기회야. 무슨? 돌아오라고. 나랑 함께. 100년이 손을 내밀었다. 여기서 도망가자. 점창파도 혈마신교도 버리고. 진무성은 100년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다. 넌 진심이야? 그래. 나도 지쳤어. 혈마신교에. 100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죽이고, 죽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그럼. 하지만 혼자는 못 떠나. 그들이 내 동생을 잡고 있어. 100년이 진무성에게 다가왔다. 내가 도와준다면. 우린 함께 동생을 구하고 떠날 수 있어. 진무성은 고민했다. 100년을 돕고 싶었다.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 하지만 안 돼. 진무성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돼. 왜? 나한테 임무가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진무성이 창을 쥐었다. 그게 끝나기 전엔 갈 수 없어. 100년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말 그 마을 사람들이 날 돕는 것보다 중요해? 미안해, 100년. 하지만 난. 그래. 100년이 검을 뽑았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진무성은 긴장했다. 무슨? 널 강제로라도 데려가야겠어. 100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교주님의 명령이거든. 널 데려오라고. 100년.
미안해. 13번. 아니, 진무성. 백년이 검을 들어 올렸다. 내 동생을 위해서야. 백년이 달려들었다. 진무성은 피할 수 없었다. 이미 지친 몸. 백년은 자신만큼, 아니 어쩌면 더 강했다. 검과 창이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포기해. 백년이 소리쳤다. 너 혼자서 날 이길 수 없어. 백년의 말이 맞았다. 진무성은 밀리고 있었다. 상처가 더 늘어났다. 이대로는 죽는다. 그 순간 옆 한강이 준 호각이 떠올랐다. 품 안에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불어봤자 소용없었다. 심리 안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혼자서 해내야 해. 진무성은 이를 악물었다. 마지막 힘을 짜냈다. 창을 돌렸다. 백년의 검을 쳐냈다. 그리고 반격했다. 창끝이 백년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백년이 뒤로 물러섰다. 제법인데. 하지만 백년도 지치지 않았다. 다시 공격해왔다. 두 사람의 싸움은 계속됐다. 밤새도록.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진무성과 백년 모두 만신창이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섰다. 무기를 든 채.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다. 비기네. 백년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게. 진무성도 웃었다. 침묵이 흘렀다. 백년이 검을 걷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가는 거야? 돌아가야지. 동생이 기다려. 백년이 돌아섰다. 다음엔 진심으로 싸우게 될지도 몰라. 백년. 진무성이 불렀다. 백년이 멈췄다. 내가 꼭 내 동생 구해줄게. 약속해. 백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걸어갔다. 하지만 진무성은 봤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백년이 사라졌다. 진무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젊은이. 노파가 달려왔다.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이제 산으로 가야 해요. 이 상태로요? 해야 합니다. 진무성은 일어서려 했지만 비틀거렸다. 노파가 붙잡았다. 안 됩니다. 지금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쉬세요. 진무성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생각이었다.